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가 차츰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돗물 유충이 인천 지역 학교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구와 부평, 계양 지역 6개 중고등학교에서 나온 건데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가정통신문입니다. 지난 10일 급식실에서 식재료를 세척하고 소독하는 과정에서 유충 한 마리가 발견돼 부득이 대체 급식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처럼 유충이 발견된 인천 지역 학교는 모두 6곳. 지난 14일 검단 지역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이어 20일에 계양구 중학교 1곳과 부평구 고등학교 1곳에서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충 사태가 불거지자 대체식 전환과 수돗물 음용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도 유충 발견 소식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걸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일부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렸지만 일부 학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국회 교육위 질의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충이 발견된 6개 학교가 있습니다. 모두 공개하고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지역의 모든 학교까지 급식 및 음용 관련 조치를 확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돗물 유충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관계 당국의 설명이 있었고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교육청 차원에서 유충 발견 소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2건이 추가로 확인돼 28일 13시 기준 인천에서 발견된 수돗물 유충은 모두 254건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날 추가된 유충은 14일과 16일에 처음 발견됐으며 27일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돗물 유충 사태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관로에 있는 유충까지 모두 제거될 거라며 이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수돗물에서 이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건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책 현안 회의에서 총리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신뢰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시장인 저부터 다시 마음을 바로 잡겠습니다.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할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소관 업무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인천시는 현재 정수장과 배수지, 소화전까지 유충 발견이 안 되고 있다면서 관로 내 유충도 금주 내에 모두 제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다시는 인천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훗날 이번 일이 인천이 수돗물 모범 도시로 성장하는데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의 조직, 예산, 인사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수돗물 유충 발생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유충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공촌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를 오는 10월까지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배수지에 먼저 도입한 수질 정보 공개를 연말까지 26곳의 배수 관말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수도권 시도 교육감이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에 모였습니다. 간담회에선 교육 격차 해소와 지방 교육 재정, 돌봄 교실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 등 코로나로 인한 학교 교육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코로나 이후 교육 비전과 수도권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선 원격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와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
돌봄 교실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을 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그런 새로운 돌봄 모델을 도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교육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수 학습이 가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그리고 학생의 건강까지 고려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 혁신까지를 포함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교육감님들께서도 관련해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내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8조 5천억 원이 투입돼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환경 친화적인 ICT 기반 스마트 교실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선 학생 간, 계층 간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절실하다며 특히 인천과 같이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가 심각한 곳에선 과밀학급 해결이 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위한 그린 스마트 미래교육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인천교육이 추구하는 착한 AI 교육, 생태 시민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포럼이 열려 초, 중 등 미래 교육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반영해 미래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구가 지난 4월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는데요. 고용부가 석 달 만에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하지만 노동단체는 벌써부터 부실조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 지난 5월 국적항공사 국제선 여객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7.6% 급감하면서 공항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항 경제권은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 5월 말 기준 유급휴직이나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으로 일터를 떠난 노동자는 항공사는 전체 인력의 57%, 지상조업 기내식은 61%, 면세상업시설 40%, 호텔 카지노는 44%에 이릅니다. 업체들은 최소 인원으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무급휴직, 연차 사용 강요, 강제 로테이션,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퇴사 종용, 희망퇴직을 가장한 공고사직 등으로 현재 면세점 및 상업시설 노동자들의 약 40%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인력 파견이나 하청업체 등 공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영세협력업체의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31일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중구청이 4월 23일 중구 전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정작 현장 실사는 공항이 아닌 중구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더구나 노동조합 대표자를 참관 수준으로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단체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소극적인 고용노동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실한 현장 실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의 대표자 참가를 사실상 배제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들은 막다른 길로 내몰린 공항 노동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최장 지원 기간이 6개월이라 9월이면 유급휴직을 했던 사업장들 상당수가 무급휴직이냐 정리해고냐에 막다른 길로 내몰릴 것이다. 3, 4월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한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 일자리위원회가 중구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천공항은 하루 이용객이 95% 이상 급감했고 고용 단절이 심각한 상태라며 중구 전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발족한 인천공항 경제권 협의를 시작으로 공항 경제권 조성 사업이 성공하려면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주권찾기 조직위원회가 논평을 내고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 출범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 출범은 인천을 세계 항공산업 혁신도시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진협의회는 공사법 개정과 함께 인천공항이 공항경제권 시범공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점점 더 얼어붙고 있죠. 사람을 뽑고 싶어도 방역 문제로 채용 시기를 미루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면접장을 지원합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준하는 방역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취업시장. 통계청이 발표한 인천시 2020년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률은 61.6%로 지난해 6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수는 2.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실업률 역시 5%로 지난해 6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 수는 4.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과 구직자 모두 고용과 취업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제물포 스마트타운에 방역이 완료된 면접장을 설치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인재 채용에 문이 많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현장 면접장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적시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기업은 반도체 칩 패키징 중견기업. 면접에는 제조직 오퍼레이터 200명과 장비 기능직 20명, 모두 22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방역 현장 면접장을 지원하기에 중소기업들은 장소와 시간, 그리고 방역 비용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제물포 스마트타운의 면접실은 면접 전과 후에 방역을 진행하고 시험장 좌석은 1에서 2m 간격으로 배치됩니다. 또 면접장엔 전문 간호사가 배치되고 출입자는 모두 문진표와 방명록을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불안했던 구직자들도 방역이 된 면접장이 생겨 감염 위험 없이 안심한다는 반응입니다. 방역도 잘 돼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돼 있고 수칙도 잘 지켜져 있어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 잘 본 것 같습니다. 시는 앞으로 채용과 관련해 현장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면접장을 제공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공론화위원회가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과 자체 매립지 조성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인천시 정부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물론 인천 쓰레기도 더 이상 매립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대체 매립지가 마련돼야 가능한 얘기. 인천시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으로 방향을 잡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정 준수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인천시에 권고했습니다. 또 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기존 광역시설을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광역 단위로 추가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핵심이 되는 대체 매립지는 주민이 참여하는 객관적 용역을 통해 선정하고 매립지로 선정된 지역엔 일자리 창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저희 정책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 제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인천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권고 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결과,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권고안은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전달됐습니다. 박 시장은 공론은 정론이라며 용역 과정에서 권고안을 참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원순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천이 가장 앞선 도시다라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도권 매립지는 사라지는 이러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해주신 권고가 저는 큰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정한 뒤 권역별 공론장과 시민 대공론장에서 수기 과정을 통해 도출됐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승기천 상류에 복개된 하천을 서울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교통대책과 예산 확보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는 승기천 구간은 용일 사거리부터 승기 사거리까지입니다. 서울 청계천처럼 승기천을 복원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승기천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침수의 기본은 물이 흐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침수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원리 반하니까 침수되고 붕괴되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돌려주자는 거죠. 승기천이 단순한 복원이 문제가 아니라 원도심의 재생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 주변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번화한 그런 곳으로 다시 탈바꿈이 되는 겁니다. 인천시는 승기천 복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용 대비 편입, 즉 BC값은 1.05로 나타났습니다. 관건은 교통대책과 사업비 확보입니다. 승기천을 복원하려면 주변 간선도로 확장이 필요하고 막대한 사업 예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까지는 국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지방합천 사업이 이제 금년도부터 지방 사업이 돼서 전에 시하고 구가 이렇게 분담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승기천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선 관련 예산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순수 물길 복원 사업비로는 953억 원, 대체도로와 침수 대책 비용 등을 포함하면 3,6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창규 시의원은 대체도로 등은 별개 사안으로 승기천 복원 사업비에 그 비용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인천은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무덤에서 벗어났던 영종도는 최근 2순위에서도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인천 지역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원도심 동구는 5주 연속 하락하며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6월과 7월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 영종 지역이 직격탄을 맞는 모양새입니다. 미분양의 늪으로 불리던 영종은 연초부터 물량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분양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5월에 분양한 A아파트는 1순위에 마감됐고 최고 경쟁률 190대 2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달 7월 중순 분양한 B아파트는 2순위에 겨우 마감했고 최근 분양한 C아파트는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같은 규제지만 송도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지난 6월 규제 직후 분양한 A아파트는 최고 248대 1의 경쟁률 속에 1순위 마감했습니다. 7월에 분양한 아파트 역시 최고 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규제 이후 분양시장이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상황. 집값 역시 편차가 드러납니다. 7월 넷째 주를 기준으로 투기 과열지구에서 빠진 부평구는 전주보다 0.18% 상승했습니다. 반면 원도심 동구는 규제 이후 5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역시 하락세를 보이던 중구는 제3연휴교 연말 착공 소식에 하늘도시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좀 더 촘촘하게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구 같은 경우 실미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도 역시 규제 지역으로 조성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는 점에 있어서 이건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문제가 많아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정 부분 지정 해제가 있어야 하거나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서구와 남동구의 집값은 전주 대비 각각 0.08%와 0.01%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수구는 0.17% 하락했는데 한국감정원은 송도의 3,100여 세대의 신규 물량이 입주하는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대 총장 선출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조동성 총장이 퇴임하면서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향후 총장 선출 과정도 녹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국립대 법인 인천대 조동성 총장의 이임식, 교수, 교직원, 학생 대표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습니다. 조 총장은 후임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총장을 선출하는 힘든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양홍근 총장 권한대행께서 훌륭한 차기 총장을 선출하는 막중한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오후에는 긴급 임시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배진교 의원의 이사 사임의 건, 총장 직무대행 체제 운영과 차기 총장 선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교육부는 인천대에 총장 후보를 다시 추천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인천대 이사회가 추천한 이찬근 교수의 탈락 사유에 대해선 개인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용규 인천대 이사장은 총장 추천위에서 올라온 후보자들에 대해 이사들이 투표로 선정한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후보자 인사 검증은 총추위의 몫이라며 총추위가 규정에도 없는 후보자 순위를 매긴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큰 룰 아래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그 결과에는 또 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그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알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는 총장 후보가 제대로 선출될지 주목됩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검단주민 총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 연장과 9호선 직결 사업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5호선은 검단 신도시와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노선이 확정돼야 한다며 차량 기지를 검단에 설치해야 한다면 주민들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9호선 직결 사업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예산 문제로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55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맞는 광역 교통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해양 안전지원센터를 내항 일부도에 조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천내항 공공재생 시민행동은 세월호가 출발했던 인천항에 가장 먼저 건립돼야 할 스마트 해양 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항만당국은 내항 일부도 공공용지를 즉각 제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선박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9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입니다. 8월까지 입지를 정해야 하지만 관계기관마다 내항과 연안부두, 영종 등 다른 지역을 제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항 재개발의 앵커 시설로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적지로 내항 일부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가 사용 방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문제점과 대책을 점검합니다. 먼저 매립지 특별회계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구 사월마을입니다. 일명 쇳가루 마을로 불릴 정도로 환경 피해는 심각합니다. 마을 골목 곳곳에 뭉쳐있는 검은 흙들, 자석을 대자 쇳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악취 등으로 20년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마을 인근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섰고 이후 각종 폐기물 처리 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립지는 사월마을 반경 1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해 사용하라고 마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바로 매립지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제대로 쓰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립지 특별회계 지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59개 사업에 4,035억 원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사월마을에 6년 동안 사용한 매립지 특별회계는 30억 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도로 재포장 공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환경 피해 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찾기 힘듭니다. 이런 탓에 사월마을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주민들은 여전히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태양광 해주고 그나마도 마을회관하고 도로 포장한 것도 그날 구청에 가서 막 싸우고 난리를 쳐갖고 그래서 그나마 그거 해준 거죠. 없어요. 이렇게 문도 못 열어놓고 이렇게 죽었는데도 뭐 하다못해 공기청정기라도 하나 부탁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대잖아요. 반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매립지 인근 지역이 아닌 곳에 또 환경 개선과 상관없는 건립 사업에는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검단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는 52억 2천만 원, 청라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70억 4천만 원, 가정일동과 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도 54억 원과 4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특별회계 예산안에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비 30억 원,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40억 원, 인천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던 검단 중앙공원 조성사업에도 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수송로가 지나는 계양구에는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현충시설과 연계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립지가 있는 서구와 수송로가 있는 계양구 등 피해 지역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엉뚱한 곳에 펑펑 쓰이고 있는 겁니다. 철도 사업부터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일반 회계로 써야 하는 사업에도 특별 회계가 투입됐습니다. 지역 환경 영향 지역에 쓰여져야 될 금액이 마치 일반 회계처럼 구청이나 구나 시가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각 지역구에 쓰고 싶은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자꾸 가져다 쓰니까 환경 개선에 관계없는 그런 사업들이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도 심하고 계속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던 문제죠, 이게.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매립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서구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주변 지역에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상의 성격의 이 피와 같은 돈을 피해적 주민들의 어떤 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개선, 그다음에 주변 어떤 여러 가지 문화생활이나 혜택들을 줘야 되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별한 돈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돈을 일반적인 어떤 회계로 쓰는 이러한 거를 바로 잡을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하루에만 폐기물 차량 13,000여 대가 오가는 서구. 매립지 특별회계가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매립지 특별회계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우선순위와 배분 원칙 등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돈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금에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마련됩니다. 해마다 적립되는 특별회계는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상당. 매립지 인근 피해 지역 지원에 대한 근거는 법으로도 명시돼 있습니다.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간접 영향권 범위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입니다. 하지만 특별회계 사용을 두고 해마다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 영향권이 아닌 지역에 특별회계를 투입하고 환경 개선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기준 없이 예산이 쓰이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간접 영향권 반경 2km 이내의 피해적 주민들한테 써야 된다라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특히 피해는 보기 싫고 달콤함에 대한 거는 포기하고 싶지 않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는 이제는 좀 바로 잡아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런 회계에 대해서 사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해 서구는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기금 사용 범위를 서구 전체로 확대하려고 했고 이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인천시는 각종 건립 사업에서 더 나아가 인천 이음카드 활성화 사업에 매립지 특별회계를 쓰려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는 매립지 영향권에 있는 서구와 계양구, 김포시가 요청하면 인천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개선단의 1차 심의와 예산 담당관실의 2차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금 운영 자체가 폐쇄적이다 보니까 자금 운영과 관련해서 유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립지 특별회계가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선 원칙과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와 지역별 배분 원칙 등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나 인천시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 기구이긴 하지만 이들 또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이 과연 정말로 직접 피해를 보는 분들이고 또 지역을 대표할 만한 분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대표성 있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는 분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게끔 하는 구조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매립지 특별회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악취와 분진, 소음 등 매립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명확한 제도 보완과 심의 제도가 강화되면 자연스레 그 원칙은 바로 선다고 지역사회는 제안합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입니다. 하지만 67년이 지난 지금 강화는 탈북자의 월북 소식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돕니다. 북한과 접한 인천의 평화는 생존의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평화를 열어가자는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정전협정 후 67년이 지난 아침, 평화순례단이 인천시청에 모였습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 선포식을 연 건데 정전협정 당시 했던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 중립수역에는 민간인 선박은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는 것이 유엔사와 북측 간에 맺은 휴전협정문에 이미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한강하고가 열리지 않은 상태로
지금 67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마주한 한강 하구. 실제로 바닷물과 한강물이 만나는 황금 어장이지만 철책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군이 허가한 시간에 허가된 구역에서만 어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바다 쪽으로 1,600m를 넓혀 어획량이 20%가 늘긴 했지만 이런저런 규제는 못내 아쉽습니다. 어업 공간은 늘어났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현재 서 있는 이 자리 자체가 규제가 풀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5년마다 한 번씩 국토부에 연장을 받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하천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민들이 훨씬 더 삶이 더 윤택해지겠죠. 여기다가 규제로 벽 규제를 다 묶어놓고 어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니까 어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강화문에서 출발한 배는 한강을 따라 김포를 거쳐 강화에 도착했습니다. 2005년부터 이어진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 이들은 서해상과 한강 하구를 통한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의 평화를 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천의 앞바다이기도 하면서 김포와 파주의 이 한강하구 조강 부분은 바다로 나가는 입구로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협정문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 국민, 그다음에 전 세계가 유일한 분단 국가의 이 중립수역의 의미를 잘 알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공교롭게도 최근 탈북자가 서해상을 통해 월북하면서 이 지역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북한과 맞닿은 인천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희망과 불안이 오간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야말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미래라고 밝혔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백범 김구가 청년 시절 옥살이와 강제 노역을 했던 중구에서 기념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사거리와 탐방로 조성 사업이 그러한데요. 내년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실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백범 김구가 2차례 수감 생활을 하며 축항 강제 노역을 했던 인천 중구. 청년 시절 김구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감리서터 일대를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청년 김구 역사거리는 사업비 17억을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형수 김창수로부터 시작을 하여 민족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으로 탄생하기까지의 우리 인천과의 인연에 대하여 설명하는 곳으로 이곳은 김구 관련 대형 벽화와 상징 조형물, 투옥 체험 등 역사 체험 둘레길로 조성됩니다. 감리서터 주변에는 휴게 쉼터도 마련됩니다. 휴게 쉼터는 김구 프로젝트의 거점 지역으로 각 주민들이 관광 온 사람들에 대해서 휴식 공간도 되며 교육 장소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밖에 청년 김구의 길, 탐방로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신포동에서 율목동 1.6km 구간에 조성되는 탐방로는 축항노역길, 옥바라지길, 탈옥길 등으로 사업비 12억 원도 확보돼 내년 말 준공되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년 김구 역사거리와 탐방로, 쉼터 등이 완공되면 인근 신포문화의 거리, 신포시장, 계양장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해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과 극한 갈등을 잇던 발전소 측이 37억 상당의 건물을 동구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주민과 상생 방안을 위해 기부한 건데요. 동구는 공공형 청소년 스터디 카페를 비롯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생활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 화평철교 화부. 주민들의 체육을 지원하는 동구체육회 사무실이 한쪽에 마련돼 있습니다. 마땅히 입주할 곳이 없다 보니 이렇게 컨테이너에 사무실을 차리고 업무를 봅니다. 소음부터 공간 부족까지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가 철교 아래에 있어서 그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들리고 이 벽이 흔들릴 때도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국장님과 회장님 앞에서 지도자가 총 10명인데 10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지금 책상이랑 의자도 하나씩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도 전무하다시피 하고 청년 창업 공간도 없는 게 동구의 현실. 이런 문제가 조만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송림동에 위치한 지상 9층 건물. 인천 연료전지 주식회사가 최근 동구에 기부 체납한 빌딩입니다. 이 건물엔 청소년 스터디 카페가 들어섭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이 가능한 1인 미디어실과 3D 프린터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과 노인 인력개발센터 등도 입주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서 본 동구체육회는 물론 지역 자생단체들도 이곳에 입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저희 동구에는 지금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이 공간 안에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스터디 카페도 만들 예정이 있고, 또 저희가 노인인력센터가 현재 지금 외곽에 많이 가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데, 동구의 중심인 송림 노타리에 노인인력센터를 이전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르신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 건물의 가격은 37억 원. 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과 극한 갈등을 빚던 발전소 측이 주민 상생 차원에서 기부한 겁니다. 주민 생활시설로 활용될 이 건물의 이름은 주민 공모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허윤한 동구청장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주변 5km에 지원하는 사업도 서구와 중구 등 5개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동구 주민들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남동구는 인천 최초로 실시하는 소규모 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에서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몸에 벨트를 매고 내려올 수 있게 한 비상용 피난 기구입니다. 비상 상황 시 초기 탈출을 돕는 장비지만 현행법상 소규모 주택 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남동구는 올해 화재 취약지구 4가구에 완강기를 설치했으며 연내 36가구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구가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검단 신도시에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는 모두 39개입니다. 서구는 신도시 내 도로명 주소의 영속성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단 신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이음대로 등의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뇌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